여러분 떡국들은 잘 드셨습니까? TMI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떡국 한 그릇이 통상적으로 650kcal 정도 되거든요. 탄수화물 양이 좀 많아가지고 쉽게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그만큼 무겁다 뭐 이런 소리겠죠. 장난이고요. 어쨌든 설까지 지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새해나 신년 인사를 하기엔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이번 1월 저품질 라디오 영화 음악 라디오 쇼, 영화도 음악도 아닌 1월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언제나 그렇듯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들고 나오는 영화 음악 비전문가 언타이틀드고요. 이번 1월에 사실은 좀 일찍 이번에도 라디오 쇼를 좀 진행을 할까 했는데, 역시나 태생적인 게으름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끝내 1월 말에 이제 미루면은 더 이상의 신년 특집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좀 비슬라 FM에 연락을 해서 급하게 혹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사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뭐 새해 인사를 하기엔 좀 너무 늦었고요, 그렇죠? 너무 늦었으니까요. 뭘 생각해봤냐 하는데, 딱 이 시기쯤 되면은 우리가 좀 거창하게 1월 1일에 세워놨던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있겠고, 뭐 금주도 있겠고요, 금연도 있겠고, 뭐 착실하게 살아보자, 뭐 영어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거창한 계획들 혹은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나는데, 막상 또 세우고 나면은 한 이 시기쯤 되면은 그걸 좀 놓게 돼요. 한 달 가면 좀 많이 간 거죠. 원래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시기쯤 되니까 저도 올해 초에 세워놨던 계획들이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살이는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 없구나. 그냥 내 인생이 난장판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뭐 매년 그래 왔으니까 항상 1년에 첫 한 달만 좀 바르게 살고 그 다음서부터는 개차원처럼 사는 거는 사실 모든 이들의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월 라디오 주제는 무계획으로 저는 정해봤어요. 무계획도 사실 이제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형식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영화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존 카사베츠가 1960년도에 섀도우스 그림자들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물론 그 안에 서사가 있고 플롯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카사베츠 스스로가 이 영화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임프로바이제이션, 재즈를 갖고 즉흥 연주를 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그런 방식으로 찍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떤 무작위스러운 것들도 무계획이겠지만, 결국에 사실은 저는 무계획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좀 난장판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거나 이게 뭐야스러운 그런 난장판들, 그런 영화들을 1월에 소개를 해본다면 계획대로 살고 있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 음악 주제를 무계획으로 잡아봤고요. 첫 곡은 캐나다의 영화 음악 작곡가 하워드 슈어가 만든 9pm이란 노래 먼저 듣고 다음 영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음악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1988년작 특근에 나오는 트랙이고요. 캐나다 영화 음악 감독 하워드 쇼어가 소개하는 작곡한 음악입니다. 하워드 쇼어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영화 음악 작곡가고, 주로 이제 많이 좀 그 작업을 같이 했었던 대표적인 어떤 감독은 데이비 크로넨버그, 같은 캐나다인 출신의 같은 동네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디오드롬이라든지 플라이라든지 데드링거 같은 작품들에서도 참여를 했고, 후기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중후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스콜세지의 영화들,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지 에비에이터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이제 같이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이 특근이라는 게 처음으로 스콜세지랑 하워드 쇼어가 같이 영화를 작업한 작품인데, 여기까지는 영화 음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영화를 왜 골랐냐? 그러면 이게 진짜 하룻밤에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뉴욕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상 살고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무직 그런 주인공이 무료하게 막 살다가 퇴근하고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쪽지를 쫙 남기는 거죠. 11시쯤에 우리 집으로 와. 잘 되나? 이 사람이랑 내가 좀 잘 되나? 싶어서 손에 $20를 들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실수로 돈을 잃어버려요. 어찌저찌 도착을 했죠. 근데 이 여자는 되게 신경질적이고 생각보다 안에 룸메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뭔가 이 사람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한 거랑 별개로 그냥 일양저양 되게 이상한 어떤 히스테리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근처 바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그러고 맨 마지막 결말은 다시 회사 앞으로 도착하는 그런 어떤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이상한 작품이에요. 스콜세지도 실제로 이 영화 자체가 그리스도 최후의 순환이었나요? 그 영화를 이제 만들려고 코미디의 왕과 그리스도 최후의 순환을 사이에 이 영화를 짬내서 그냥 쉬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믿진 않습니다. 어떤 미친 영화 감독이 쉬려고 영화를 만듭니까? 그럴 거면 진짜 쉬지, 술을 좀 먹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계획한 대로, 혹은 주인공의 사실 계획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인데 그 계획을 모두 무산시키는 어떤 그런 난장판의 상황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저런 식으로도 좌절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중첩될 수가 있지? 저렇게 한 바퀴를 싹 도는 내내 되게 별거 없는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 좀 소동극 같은 영화기도 한데, 이걸 보고 있다 보면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짐을 새기는 거죠. 역시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인생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무료한 일탈 행위라고 볼 수만은 또 없어요. 뒤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별 크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순환이랑 순환은 다 당하거든요.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막 매도도 되고 막 육체적으로도 막 고난을 받고 막 이래요. 그러고 결국에 다시 출근하러 돌아온다는 이 한 바퀴의 이야기가 너무 열받으면서도 제 인생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제가 사실 이 스콜세지 특근이라는 영화 자체를 되게 오래전에 봤어요. 한 2018, 19? 저 23, 24, 제가 지금 29이니까 그때 봤던 영화인데, 지금에서야 그 일상의 고단함과 열받는 어떤 그 쩌듦, 그리고 마음처럼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어떤 신경질적이고 짜증난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마냥 웃으면서 봤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좀 뭔가 마냥 웃으면서 보긴 좀 어렵겠더라고요. 참고로
사실 이번 1월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고민을 하다가 데이비드 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린치 영화들과 린치가 사실 음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개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이 역시도 시간이 부족하여 그리고 할 말이 무지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3월쯤에 린치 전문가와 이야기를 같이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다음 영화는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슬랩스틱 코미디입니다. 사실 무계획 난장판 이런 어떤 키워드들 자체가 코미디를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축구로 따지면 세트피스 같은 건데 그 잘 짜여진 세트피스 말고 그 축구 보면은 우당쿵탕 굴절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 저기 맞고 내 선수 맞고 다시 수비수 맞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골문 앞에서 운이 좋게 어부지리로 스트라이커든 뭐 미드필더든 수비수든 플레이어가 골을 기록하는 그런 우당탕탕 골이 사실 코미디의 정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다음 영화 음악 역시 그런 종류의 어떤 코미디 영화를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은 헨리 만치니의 더 파티라는 음악 먼저 듣고 영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음악은 이제 영화는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1968년작 더 파티라는 영화고요. 진짜 그냥 코미디입니다. 특근보다 훨씬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예요. 약간
그 시절 코미디는 어땠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한번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진짜 원초적인 슬랩스틱들과 아이러니들이 막 엮여 있는 그런 영화인데 또 비평적으로도 할 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그 핑크팬서 시리즈라고 한 1950, 60, 70년대를 풍미하던 어떤 그런 그 TV 시리즈들, 영화 시리즈, 그 코미디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의 주인공이었던 피터 셀레스라는 희극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 영국인이거든요. 근데 이 더 파티라는 영화에서는 인도인을 연기합니다. 바크 씨라는 인도인을 연기해요. 바크 씨는 할리우드를 되게 동경하는 그런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막 영화 단역 혹은 엑스트라 뭐 그 정도인 그런 인도인인데 그 나름대로 영화에서 좀 잘해보려고 막 애드립도 치고 막 열심히 뭐 좀 해보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홀라당 세트를 다 막 폭파시켜버리고 뭐 이런 그런 되게 원초적인 그런 코미디를 다루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바크 씨의 할리우드 입성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초반에 바크 씨가 그렇게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 워낙 말썽꾸러기고 뭔가 진짜 영화를 대차게 말아먹을 법한 초핵폭탄급의 어떤 엑스트라라는 걸 보여준 이후엔 그 어떻게 넘어가냐면 바로 그 어쩌다 우연한 계기로 할리우드 그 베버리 hils에서 제일 버금가는 영화 제작자가 파티를 열게 돼요. 주최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영화 뭐 할리우드 스타들도 오겠죠. 뭐 할리우드 스타가 되고 싶은 뭐 신인 배우들, 남자 여자들도 오겠죠. 뭐 영화 제작자들, 정치인들, 뭐 고위 거물급 사람들, 기업인들까지 전부 다 오는 그런 파티에 어쩌다가 바크 씨가 초대가 됩니다. 뭐 당연히 뭐 그 바크 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어떤 그런 법칙과 법도를 잘 모르는 상태겠죠. 그 상황에서 아주 그냥 개판을 칩니다. 뭐 집안의 기물들을 거의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이 당시 할리우드가 아무리 한물간 할리우드라고 해도 이 영화 제작사에서 당시에 이제 인도인을 엑스트라 썼던 이유, 바크 씨를 엑스트라 썼던 이유 자체도 인도 관련 영화였기 때문에 코끼리도 막 빌려왔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 안에는 그 관상용 코끼리도 있는 거예요. 진짜 스케일이 엄청 큰데 그거를 바크 씨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씩 부수게 됩니다. 욕실도 깨부수고 변기도 깨부수고 침대도 부수고 그다음에 그 물 이렇게 막 흐르는 현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부숴요. 그런 어떤 그 의도치 않은 무작위성,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눈 뜨고 보니 내가 파괴왕이 되어 있어. 약간 이런 류의 코미디란 말이죠. 이 노래 해리 마치니의 더 파티가 이 메인 주제가인데 초반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인도식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도식 풍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악기가 싹 들어간 이후에 미국식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큰롤 같은 사운드들이 이렇게 쭉 깔리게 되는 이 영화가 사실 시사하고 있던 바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도 뭔가 이 바크 씨라는 배우 자체가 할리우드를 동경한 존재, 할리우드를 상당히 동경한 존재라고 할 때 이 할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부극이거든요. 서부극. 그 서부극을 상징하는 어떤 사막과 물길을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훗날 기회가 된다면 비평적으로 좀 써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백미는 뒤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 중 하나가 그 단순히 주인공 배우가 파괴왕이어서만은 아니에요. 파괴왕도 파괴왕인데 이 영화는 도대체 어디까지 박살날 수 있고 어디까지 이 난장판이 도달할 수 있냐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 자체도 되게 좀 뭐랄까 가슴이 저는 개인적으로 뭉클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신파식의 그런 뭉클함이 아니라 이 영화의 결말 부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못하겠지만 그 코끼리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그걸로 또 그 코끼리를 지키겠다고 힌두교 출신이니까
신성하잖아요, 코끼리가. 이 코끼리를 수호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또 진짜 집안을 망치는 어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거든요. 이때 이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할리우드 지망생, 톱스타, 기업인, 심지어 이 제작자의 딸내미는 히피예요. 약을 엄청 하고서는 하이해진 채로 딱 들어와가지고 막 코끼리한테 막 낙서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주인공 바크 씨가 하는 어떤 그런 선택, 그로 인해서 막 복슬복슬 이렇게 그 하나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웃음거리이자 동시에 가장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장면이랄까? 계층과 인종과 그 모든 것을 넘나들어서 모든 걸 다 씻겨버리게 되는 어떤 그 일순간의 난동극이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크 에드워즈의 더 파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서로의 층위가 달라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로만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타인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 타인들이 각자의 층위를 이루고 살기 때문인데, 이 영화는 그걸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년은 이제 지났지만 어쨌든 그 계획이 무너진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혹은 새로 이번에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좀 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트랙 리스트로 올릴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 앞으로는 이 라디오에 소개된 음악들을, 그 영화들과 음악들을 제가 한번 스토리로 공유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든 어둠의 경로를 그거는 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회가 되어서 닿아서 이 영화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영화는 간만에 한국 영화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매우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의 음악을 듣고 다음에 나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는 캠퍼스 잔디밭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노랑나비 한 마리 꽃잎에 앉아 잡으려고 손 내미니 날아가 버렸네. 떠난 사랑 꽃잎 위에 못다 쓴 사랑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려버렸네. 나도 약한다. 나도 약한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 약한다. 나도 약한다. 늘 찾아 꿈 찾아. 나도 약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 표를 사들고 지하철 벤치 위에 앉아 있었네. 메마른 기침 소리
옷을 든 여인 하나 울고 있었네. 마지막 지하열차 떠난 자리에 그녀는 간 데 없고 옷 한 송이 입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세월을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사랑 찾아 나도야 간다 네. 우리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걸로 잘 알고 있는 김수철 씨의 나도야 간다였고요. 영화는 물론 이제 김수철 씨의 나도야 간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흘러나오는 영화는 이제 고래사냥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2023년에 나왔었던 김홍기 감독의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주제가도 아니에요. 주제가도 아니고 되게 그냥 애매한 상황에 벨소리로 잠깐 나오는 그런 노래긴 한데 저는 익스트림 페스티벌이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흥행이 좀 잘 안 됐거든요. 한 관객수 3-4천 명밖에 들지 않았던 되게 작은 영화긴 하지만 김재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플롯 자체도 지극히 한국적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 몇 권 써가지고 잘 나가게 된 이제 작가가 대표고 실질적인 실무는 그 작가의 애인 관계였던 김재화 배우가 분하는 이제 인물인 해수 스타트업 대표 해수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거저거 하고 마케팅 에이전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뭘 맡게 되냐면 지역 축제 기획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 축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역 축제가 정말 많거든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축제를 정말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허구의 지명인 망진이라는 곳에서 지역 축제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정종문화재로 기획이 됐던 축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의 변심으로 연산군 문화재가 돼요. 연산군을 갖고 문화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예 주제가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축제 일주일 전에 바뀐 겁니다. 그럼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라는 인물은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우리 스타트업 적자 만들지 않고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타내서 해야 되니까 어찌저찌 초대 가수서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정종 관련된 어떤 그런 국극 한국식 연극을 하려는 극단 배우들을 섭외해놓고 그 연극을 이미 한 2달을 시켰대요. 근데 일주일 전에 연산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산군 그걸로 연기해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연산군 연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시장이 요즘에 코로나 시즌이 아니냐 그러니까 연산군이 갑자기 코로나를 무찌르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어떤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지역 축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사실 지역 축제 보면 되게 별의별 어떤 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별의별 코너도 많습니다. 모주 빨리 먹기 대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국 노래자랑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오디션 개최해가지고 지역민들 이렇게 노래 오디션 해주는 그런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그마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같이 딸려온 직원들도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김수철의 놔둬야 간다가 사실은 삽입됐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자기개발서 몇 번 써가지고 잘 나가게 자기 혼자 잘 나가게 된 스타트업의 그 얼굴마담인 자 해수의 남자친구인 작가가 막 떵떵거려요. 송가인을 불러올 수 있대. 자기가 송가인 부르면은 우리 축제 반전된다. 분위기 끝장나게 반전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는 형한테 전화를 걸겠다는 거죠. 그 아는 형 전화벨 소리가 이 놔둬야 간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2번인가 3번 정도 전화를 걸게 돼요. 막 자신만만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뻥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지역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그 일원들, 직원들의 어떤 계획들이 모두 다 틀어지는 일종의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김홍기 감독도 실제로 신의21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밝혔던 것이 이게 사실은 독립영화를 만드는 부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영화를 만든다는 게 계획처럼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다른 작품들 중에는 톰 시첼로의 이제 망각의 삶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프랑스와 트리포의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 거의 대부분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 기본적인 골자가 그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콘티를 짰어. 내가 계획한 대로 배우들을 섭외했어. 내가 계획한 대로 예산을 꾸려놨어. 근데 어디서 펑크가 자꾸 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디제잉도 하고 있으니까 파티를 준비하는 입장도 똑같아요. 갑자기 눈이 와. 오늘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걱정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망했다. 뭐 갑자기 뭐 내한 섭외한 아티스트들과 비행 일정이 꼬였다. 와, 망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이게 영화를 만드는 것도 문화를 만드는 것도 다 똑같다 이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익스트림 페스티벌이 이 정도의 어떤 흥행 성적을 기록할 만한 영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뭐 VOD라든지 부가판권 시장에서 한번 좀 이 영화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역 축제가 그렇게 시장의 어떤 입김과 예산 문제와 모든 뭐 그런 뭐 뻥카들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악재가 겹쳐서 계획대로 아무것도 흘러가는 게 없어도 어쨌든 그 지역 축제 기획했던 4시간은 끝나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는 그 축제를 기억하면서 아 그때 그래도 술 오지게 퍼먹고 재밌었지라고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를 매번 포기하지만 그래도 항상 드는 생각은 아 그래도 그 시점은 내가 건강했음이라는 그 정신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계획 없음이 줄 수 있는 그런 또 나름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좀 갑자사와 리브 맞아요. 사약 빨리 먹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1.5배속 기능이 있었냐고 그러는데 뭐 그 유튜브에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간에 그래서 이 익스트림 페스티벌을 꼭 VOD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들을 너무 좋아해서 2곡을 연달아 조금 틀고 아니면 한 곡 틀고 말하다가 중간에 한 곡 틀고 마지막에 말하다가 끝에 마지막 한 곡 틀고 해서 3곡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곡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p what you sow, so now you got to grow.
네, 이건 제가 나중에 언젠가 클럽에서 틀 수도 있지 않을까. 빅비트가 매우 매력적인데 제임스 시모지와 이제 제임스 시모지가 이제 이 영화 음악 사운드트랙을 18곡 분량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었고 스포티파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빅비트 사운드가 확실히 일본이 이런 류의 음악들을 상당히 또 재밌게 잘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영화가 2002년에 나왔나? 2002년에 나왔을 겁니다. 세키쿠치 켄 감독의 서바이브 스타일 5 플러스라는 영화고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뭐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도 전혀 뭐 모르겠는 그런 가늠이 안 가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갈지. 근데 실제로도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키구치 켄이 이 영화 제외하고 한 편 더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사실 이 영화는 오늘 좀 소개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 되게 좀 꽁꽁 숨겨놓은 영화거든요. 이러니까 되게 좀 무슨 유튜버 워칭 마이백이나 뭐 저기 룩북 같은 것 같네. 이 영화 되게 진짜 약간 나만 알고 보고 싶었던 영화? 혹은 제가 실제로도 이제 비슬라 프리랜서 일을 물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슬라에서 간간히 이제 그 기사들을 쓰고는 있지만 비슬라 프리랜서 처음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 영화에 대한 피처 기사를 좀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만큼 되게 재밌고 유니크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2편밖에 영화를 만들지 않고 다시 또 CF라든지 이 뮤직비디오계로 빠져주셨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영화 진짜 저한테는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영화인데 그 캐릭터들 그 설정들마저 약간 다 괴랄해요. 최면술사가 있습니다. 맨날 가죽 이렇게 자켓에 아무것도 안 입고 가죽 자켓 가죽 조끼만 입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가지고 우리 폴 토마스 앤더스 매그놀리아에 나오는 톰 크루즈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최면을 거는 공연을 하는 최면술사 아오야마가 있고 그 아오야마의 연인이 여자친구가 광고 기획자거든요. 좀 유능한 광고 기획자인데 호시탐탐 이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코라는 인물이. 그리고 평범한 가장이 있어요. 평범한 가장인 코바야시라는 남자가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최면술사 공연에 갑니다. 최면술사 공연에 가가지고 최면술사가 당신은 새입니다 하고 탁 최면을 건 겁니다. 최면을 걸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사람으로 그래서 막 평범한 중년 아빠가 빡빡빡빡 막 이래요. 빡빡빡빡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면술사를 죽이려고 살인 청부를 했던 연인 때문에 공연 중에 칼을 맞고 최면술사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최면 깨는 거는 안 걸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대로 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사람 말을 못 하고요. 밥도 못 먹고요, 제대로. 모이 먹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불사신의 로봇, 3단 합체 로봇 같은 아내가 있고 그 아내를 죽이려 드는 매번 실패해서 아내한테 매를 맞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두 집 사이에서 호시탐탐 집에서 뭔가를 좀 훔치려고 하는 좀도둑 셋이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물들이 좀 다양하죠. 근데 이 인물들이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 Y2K 대중문화 코드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그런 되게 멋들어진 그런 난장판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잠깐 이 음악 먼저 듣고, 왜냐면 이게 대중문화 코드를 이제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년 남성 아빠가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서는 차를 타고 최면술사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공연 보러 가는데
그 나이 40, 50 정도 돼 보이는 아재가 그 듣는 음악이 약간 메탈풍 음악이에요. 약간 락 스타일의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이질적이죠. 그래서 그 트랙을 먼저 좀 소개하고 뒤에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임스 시모지와 그 다음에 롭 러퍼가 같이 했었던 되게 짧은 트랙입니다. 별로 안 돼요. 한 2분밖에 안 됩니다. 그거 먼저 듣고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Licking chicks with his fucking mouth. Oh yeah. Bloody daddy's in hell, getting licks on his dick. Bloody daddy's in hell, pumping bitches like fucking dog. And fucking dog. Open up my legs to check a little pussy. Sticky fucking dick within a seat. Go, go, go. Bloody blood is patting, sweaty blood is soaking. Pump fucking dick upon his bro. Go, go, go. Getting rid of her skin. Fucking mama's on toes. Sucking dick with her wet lips. Lips. Open up a leg to check a fucking hot dick. Sucking fucking dick within the go. Yes, yes, yes. Bloody blood is pounding. Sweaty body's soaking. But fucking dick and ball is broken. Yes, yes, yes. In my head there's a hell of sex. Check a little pussy, stick his fucking dick within his dick. Fuck, fuck, fuck. Bloody blood is pounding, sweaty body's soaking. Pump fucking dick, the body's broke.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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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네, 지금 들었던 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차에서 막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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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요. 4인 가족이 막 이렇게 고개를 막 그 이 야구장 가면 버블헤드라고 있거든요. 버블헤드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둠칫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때까지 모르죠. 아빠가 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 같아도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그 공연 보고 와가지고 새가 된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막 갑자기 꽉꽉꽉꽉 막 이러고 막 뻑뻑뻑뻑 하면서 막 그 모이를 막 쪼아 먹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개판 5분 전인 그런 영화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영화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펑키한 어떤 리듬들도 갖고 있고 진짜 그런 어떤 난장판 같은 설정도 갖고 있고 사실 제가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판 5분 전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감독조차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가 그냥 막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는 관객 입장에서 아 이게 뭐야 싶다가도 그래도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재밌는 부분이 아까 그 최면술사를 죽이려 했었던 여자친구의 그 직업이 광고 기업자잖아요. 실제로 세기쿠치겐 감독이 광고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상당히 과장된 광고들이 막 들어가요. 그 약간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비전 완다 나왔을 때도 보면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시대의 어떤 대중문화 코드와 그에 유사한 어떤 그런 그 광고들을 삽입했었던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펑키한 어떤 그런 연출법들이 여기서는 아예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영화를 잘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인물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비극으로 마냥 끝나느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저는 마지막 장면을 상당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스포일러 근데 나중에 어차피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빠가 새가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도 마지막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에게 정도라는 거는 이 아빠가 인간이 되는 거겠죠.
다른 방법의 그 해결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단서를 조금 흘려보는 걸로 하고요. 매우 놀라운 점은 영어 자막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화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저작권이 만료돼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 영화 유튜브에 풀 버전 2시간짜리가 풀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뭐 보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언젠가 비슬라에서 글을 쓰든 이와 유사한 영화들이 또 한 트럭 있거든요. 이런 일본 컬트 영화들,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는 회자가 됐지만 국내에선 잘 알 수 없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들이 됐는데 사실 이번 1월에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상당히 2월에는 미리 게스트가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임수연 양 아젠다 그 R&B 아티스트인 아젠다 씨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녀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들과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영화들,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한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여전히 또 생각이 드는 것들은 사실 이 영화에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무기력한 탐정물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그런 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아르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하드보일드 탐정을 보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어떤 미로 속을 열심히 잘 쫓아가는 인물들로 탐정이 그려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탐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됐는데 저는 그게 팍 매력적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많이 해보고자 하고요. 끝으로 그래서 마지막 음악은 이 영화의 엔딩곡인 Towards the Sunrise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2월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I'll go one step at a time towards the sunrise with these trembling legs. They will be alright, they're only enjoying the overwhelming joy to be met. The golden wings are now blowing the sacred wind of freedom. After all, there's nothing to fear. I'll go one step at a time towards the sunrise. I'll set myself free, where everything will be unveiled and unchained, and I shall let these things just be.